오늘은 확률과 통계 6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운 순열과 조합의 원순열,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복조합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리고 중단원 문제까지 풀어봤어요. 자, 모두들 복습 열심히 하시고 중단원 문제도 다 풀어보셨나요? 모두 다 열심히 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은 자, 교과서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아니면은 선생님이 학습지에도 교과서에 있는 문제 똑같이 가지고 왔으니까 학습지를 준비하셔도 좋고요. 오늘은 함수의 개수를 순열과 조합으로 구하는 교과서 26, 27페이지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모두 다 학습지 또는 학습지를 출력을 못하신 분들은 교과서를 준비를 해주세요. 자, 그럼 한번 선생님이랑 요거 활동 원래는 우리 같이 나와서 학교에 나와서 친구들이랑 같이 토론하고 상의하면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선생님이 그냥 쭉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활동 1부터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자, 집합 x는 1, 2, y는 1, 2, 3에 대해서 다음 활동을 해보자. 자, 1번 함수의 개수. 자, 이제 기본적인 것부터 해볼게요. 자, 함수의 개수를 구할 거예요. 근데 먼저 1번에 보니까 함수의 뜻을 설명해보자. 자, 우리 함수가 뭐죠? 함수? 함수라는 거는 두 집합 x, y를 가지고 와서 y를 가지고 와서 집합 x의 각 원소에 이건 집합이에요. x, y는 각 원소에 자, 집합 y의 원소가 어떻게 할 때? 대응할 때. 선생님 표로 그려보면은 x에서 y로 x의 원소에서 y의 원소로 집합의 그 원소가 대응을 하는데 그냥 대응을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대응할 때? 오직 x의 원소가 오직 y의 원소에 하나씩 대응할 때 우리가 x에서 y로의 이 대응을 우리가 x에서 y로의 뭐라고 부른다? 함수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2번 함수 x에서 y의 대응 관계를 모두 찾아보고 함수 f의 개수를 구해보자. 자, 모두 찾아보라는 얘기는요. x에서 y까지 x의 원소가 1, 2고 y가 1, 2, 3이면 뭐 1은 1로 대응할 수 있죠. 그럼 2는 뭐 2로 대응할 수 있죠. 그럼 이런 경우 하나. 또 x에서 y로 x의 원소가 1, 2고 y의 원소가 1, 2, 3이면 뭐 1은 2로 대응되고 2는 3으로 대응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개수를 찾아보라는 게 이번의 문제예요. 선생님은 일일이 찾아보진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해보시고요. 선생님은 바로 경우의 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과 연결지어서 설명을 해보자라고 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x 집합의 지금 원소가 1, 2이고 y 집합의 원소가 1, 2, 3이에요. 그러면 자, 1이 대응할 수 있는 y의 원소는 총 몇 개가 있다? 1개, 2개, 3개가 있다. 그럼 1은 3가지, 대응할 수 있는 가지수는 3가지. 그 다음에 2가 대응할 수 있는 가지수도 마찬가지로 얘도 1로 갈 수도 있고 2로 갈 수도 있고 3으로 갈 수도 있고 총 몇 가지다? 3가지다. 그럼 1로 대응할 수 있는 가지수 3가지, 2로 대응할 수 있는 3가지에서 총 몇 가지다? 9가지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어요. 따라서 이거는 결론은 결국 무슨 얘기랑 같은 거다? 공역의 원소 1, 2, 3 중에서 우리 몇 개를 선택해야 돼요? 2개를 선택을 하는데 이 2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선택해도 되죠. 따라서 3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2개를 택하는 중복 순열의 개수와 같다. 그래서 얘를 3의 제곱은 9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2번 1대1 함수의 개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대1 함수다라는 거는 뭘까요? 1대1 함수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x에, 그러니까 정의역 x에 있는 임의의 두 원소를 가져올게요. 정의역 선생님이 일일이 다 정리하지는 않을게요. 그냥 설명만 할게요. 임의의 두 원소 x1하고 x2를 가지고 오면 자,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걸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하냐면 x1하고 x2의 원소가 달라요. 다르면 1대1이라는 건 x 하나에 y 하나가 반드시 대응되는데 y가 받는 화살도 하나만 받아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x1하고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른 이 조건이 성립할 때 우리는 함수 f를 1대1 함수라고 불러요. 자, 이 조건은 우리가 뭐 모의고사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1대1 함수라는 1대1 함수라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이 조건을 만족하는 뭐 함수의 개수를 찾으세요 이렇게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얘가 의미하는 거는 x1하고 x2가 다르다. 그러니까 x 값이 서로 다른 거면은 가는 대응하는 y 값도 다르다. 결국 얘가 의미하는 거는 뭐다? 1대1 함수다라는 거를 파악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마찬가지로 xy 대응가를 찾아보고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해보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이것도 2번은 한번 각자 해보시고 선생님 바로 3번에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하고 연결지어서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x의 정역의 원소가 1, 2고 y의 공역의 원소가 1, 2, 3이에요. 그러면 1대1 함수라는 거는 예를 들어 x1이 1로 대응을 했으면 x 정의역에 있는 2라는 원소는 1로 대응할 수는 없죠. 그죠? 1로 대응하면 안 돼요. 2나 3으로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1이 2로 대응했으면은 2는 1이나 3으로만 가야 되는 게 1대1 함수예요. 그럼 이거는 경우의 수 어떤 것과 같은 거다. 1이 1, 2, 3 중에 3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럼 2는 1이 선택한 걸 선택할 수 없겠죠. 그럼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두 가지겠죠. 그래서 3 곱하기 2에서 몇 가지다? 6가지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말은 우리가 배운 경우의 수를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무슨 얘기랑 같은 거다? 공역의 원소 1, 2, 3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는 1, 2에 대응돼야 되기 때문에 두 개를 선택하는 뭐와 같다? 순열과 같다. 따라서 3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는 순열의 수와 같아서 3 곱하기 2는 몇 가지다? 6가지다. 뭐가? 1대1 함수가.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x가 1, 2, y가 1, 2, 3에 대해서 자, f1의 함수값보다 f2의 함수값이 더 큰 것을 만족시키는 함수 f 대응 관계를 모두 찾아보고 f의 개수를 구해보자.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x 정의역에 1, 2가 있고 y의 공역에 1, 2, 3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f1이 1로 대응했다. 그러면 f2는 즉 2는 대응하려면 이 1이라는 함수값보다는 반드시 커야 되기 때문에 2로 가거나 또는 어디로? 3으로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1이 2로 가면 2는 3으로 가야 된다는 뜻이고. 선생님 요거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자,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뜻은 만약에 F1이 1로 가면 F2는 2로만 가거나 또는 3으로 가야 된다는 뜻이고 만약에 F1이 2로 가면 F2는 이것보다 큰 값인 3으로 대응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두 찾아보면은 만족하는 함수 f의 개수는 총 몇 개다? 그쵸? 3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과 연결지어 설명해보자. 우리 이거 앞에서 얘기했었는데 지금 이 말은 무슨 얘기다? 순서가 뭐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쌤이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뭐다? 그쵸? 조합이다. 조합이다. 따라서 이거는 공역의 원소 y, 공역의 원소 1, 2, 3에서 우리가 대응시켜야 되는 함수 값의 개수는 2개잖아요. 1, 2, 3,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조합의 수랑 똑같다. 그러면은 어차피 순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2개를 그 순서에 맞게 대응시키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조합으로 계산을 하면 된다. 따라서 3 컨비네이션 2는 3 컨비네이션 1이라서 3가지다. 자, 그럼 27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27페이지. 자, 이번에는 앞에랑 조건은 같은 듯 하지만 뭐가 바뀌었다. 그치, 밑에 등호가 생겼다. 자, 선생님이 이게 순서가 정해 있으면 조합인데 등호가 생겼다라는 거는 중복을 허락할 수 있다라는 얘기다. 그럼 이건 뭘 구하라는 것과 같겠다. 그렇죠. 중복조합의 얘기인 거예요. 선생님이 요거는 1번은 한번 각자 찾아보세요. 2번에서 선생님이 바로 설명을 해줄게요. x가 1이고 자 y가 1, 2, 3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f1보다 함수값보다 f2 함수값이 더 크거나 같다라는 건 순서가 정해져 있지만 등호가 있다는 거는 같아도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f1이 1로 같다. 그러면은 얘가 갈 수 있는 거는 뭐 1로 가거나 같이 가도 되니까 2로 가거나 3으로 갈 수 있다. 만약에 f1의 함수값이 2로 갔다. 그러면은 똑같이 2로 가거나 2로 갔을 때 3으로 갈 수 있고 만약에 f1이 3으로 갔다. 그러면은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3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총 몇 가지다? 그렇죠. 6가지다 라고 우리가 1번에서는 직접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얘기는 결국에는 무슨 얘기다? 1, 2, 3 공역 3개 중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게 2개인데 그 2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2개를 택해도 되기 때문에 중복 조합이다. 3개에서 2개를 선택하는 중복 조합의 개수는 3h는 3 더하기 2 마이너스 1 해서 4 컨비네이션 2로 계산하면 2분의 4 곱하기 3에서 몇 가지다? 6가지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요거를 약간 이제 일반화 시켜서 한번 바로바로 계산을 해볼게요. 마지막 활동 3번째. 자, x는 1, 2, 3이고 y는 1, 2, 3, 4라고 했어요. 자, 1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해보자. 무슨 말이지? x1보다 x2가 더 크면 fx1보다 fx2가 더 커야 된대요. 무슨 말이다? 순서가 정해져 있다.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는 뭐를 이용하면 된다? 조합을 이용을 하시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의역 1, 2, 3, 3개, y 공역이 4개잖아요. 그러면 공역 4개에서 몇 개를 선택해야 돼요? 3개를 뽑으면 되는데 우리가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조합이기 때문에 공역 4개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대상의 개수가 3개잖아요. 3개를 뽑는 가지수랑 같다. 4 컨비네이션 1 해서 몇 개? 4개. 근데 2번 같은 경우에는 x1보다 x2가 크면 뭐 요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얘기는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등호가 포함되어 있다. 그럼 어쨌든 순서가 정해져 있어서 조합이긴 하지만 등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건 같은 것을 뽑아도 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다? 중복조합이다. 그러면 공역 1, 2, 3, 4,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면 되는데 중복해서 뽑아도 되기 때문에 4개에서 3개를 중복해서 뽑는 가지수. 그러면 4h3이니까 4 더하기 3 마이너스 1, 7 빼기 1이니까 6 컨비네이션 3. 그러면 3 곱하기 2분의 6 곱하기 5 곱하기 4 약분돼서 몇 가지다? 20가지다. 자, 여러분도 이거 잘 기억하세요. 반드시 우리 함수 관련해서 이 경우에서 구하는 거는
우리가 수능 유형에서도 많이 나오고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인데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조합,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가 순서가 정해져 있을 때, 등호가 들어갈 때 조합과 중복 조합을 이용해서 구한다라는 거, 이 차이를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함수의 개수를 순열과 조합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설명을 들어야 내 것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 듣지 마시고 문제를 적은 다음에 한번 풀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다시 강의를 시작해주세요. 어느 정도 썼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배운 내용에서 조금만 더 하나만 더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라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A는 1, 2, 3, 4, 5, 6에서 A에서 A로의 함수 F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시오 했어요. 자, 가조건부터 볼게요. 자, 가조건에 보니까 F2-3 곱하기 F4 곱하기 4는 0의 조건을 만족한다. 이거 뭐예요? 방정식이죠. 그럼 이건 무슨 얘기다? 가조건에서는 F2가 뭐여야 된다? 3이거나 또는 F4가 4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좋아요. 그 다음 나조건은 집합 A의 원소 AB에 대해서 A보다 B가 더 크면 함수값 FA보다 FB가 더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거 우리 아까 봤던 거죠. 뭐다? 순서가 정해져 있어. 그럼 조합이다. 근데 등호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중복을 허용할 수 있다. 뭐다? 중복 조합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요거는 가조건이 없고 나조건만 보면 둘넷 여섯 개에서 6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선택하는 중복조합 6H6 바로 계산을 하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가조건이 하나 더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 더 생각해 줘야 되는 문제인데, 자, 우선 첫 번째 F2가 3인 경우와 F4가 4인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풀어볼 거예요. 자, 우선은 첫 번째, 자, F2가 3인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종소리예요. 여러분 종소리 너무 좋지 않나요? 자, 그러면 F2가 3인 경우 한번 볼게요. 지금 A 집합 1, 2, 3, 4, 5, 6에서 자, A 1, 2, 3, 4, 5, 6 간다 그러면은 자, F2가 3으로 대응을 시킨 거예요. 이건 3으로 가야 돼. 무조건 조건이. 자, F2는 3으로 갔어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자, F2가 3으로 갔으면 이 F1은 1이 갈 수 있는 거는 F2의 함수값 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하기 때문에 이 1은 1이나 2나 3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세요?
f2라는 값이 3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위에 2보다 작은 1이라는 값의 함수값은 3보다 작은 1, 2, 3, 작거나 같은 1, 2, 3으로만 대응을 시켜야 돼요. 그럼 1이 갈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다? 3가지다. 3가지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거 볼게요. 그럼 3, 4, 5, 6이 갈 수 있는 거는 3, 4, 5, 6은 2가 3으로 대응되기 때문에 3, 4, 5, 6은 요 3 같아도 되니까 3으로 대응되거나 4로 대응되거나 5로 대응되거나 6으로 대응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3, 4, 5, 6이 선택한다라는 거는 요 3, 4, 5, 6의 순서대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무슨 말이다? 3, 4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대응시킬 수 있는 3, 4, 5, 6 4개에서 3, 4, 5, 6이 갈 수 있는 4가지를 중복을 허용해서 선택하는 중복 조합이랑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은 1이나 2나 3이나 갈 수 있는 가지수 3가지고 밑에 있는 3, 4, 5, 6이 대응할 수 있는 거는 이 3, 4, 5, 6의 순서로 가야 되는데 그 말은 3, 4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데 3, 4, 5, 6 4개 중에 3, 4, 5, 6이 갈 수 있는 4가지를 4개 중에 4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선택하는 가지수랑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주면 3 곱하기 더하고 빼고니까 7 컴비네이션 4. 그러면 3 곱하기 7 컴비네이션 3이랑 같은 거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7 곱하기 6 곱하기 5니까 35 곱하기 3에서 몇 개다? 105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F4가 4인 경우 볼게요. 자, F4가 4라는 뜻은 자, 선생님이 요거를 대응을 한번 써볼게요. A 집합이 해서 A 집합으로 가는데 1, 2, 3, 4, 5, 6 1, 2, 3, 4, 5, 6으로 가는데 F4가 4로 고정된 거예요. 값이 결정됐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위에 있는 1, 2, 3의 경우에는 자, 어디에 대응시켜야 된다? F4가 4로 갔기 때문에 4보다는 작거나 같은 1, 2, 3, 4로만 가야 되는데 순서가 정해지겠죠. 이것도. 따라서 위에 있는 거는 1, 2, 3이 대응한다라는 거. 1, 2, 3이 위 조건에 맞춰서 대응한다라는 얘기는 1, 2, 3, 4 4개 중에 3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5, 6 같은 경우에는 5, 6이 대응될 수 있는 숫자는 4, 5, 6이죠. 순서가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3개에서 몇 개를, 2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선택하는 중복조합의 개수랑 같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요거를 계산을 해주면 4H3은 6 컴비네이션 3 곱하기 3H2는 4 컴비네이션 2. 따라서 요거는 계산을 해주면 3 곱하기 2분의 6, 5, 4 곱하기 2분의 4 곱하기 3이니까 6은 약분되고 2 약분되면 20 곱하기 6이니까 몇 개다? 120개다. 그러면 여기 105고 여기가 120개니까 2개 더해서 225개가 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 더 생각해 줘야 되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F2가 3이고 F4가 4인데 세 번째는 동시에 F2가 3이면서 F4가 4인 경우가 각각 1번하고 2번에서 2번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해당하는 거를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 빼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에서 A까지 1, 2, 3, 4, 5, 6 1, 2, 3, 4, 5, 6인데 2가 3으로 가고 4가 4로 가는 경우 이 경우를 이 경우 동시에 갔던 그 경우가 위에서 1번하고 2번에서 2번 세워졌기 때문에 한 번 어떻게 해줘야 된다? 빼줘야 된다. 그럼 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자, F2는 3으로 갔으니까 1이 갈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개? 1이 갈 수 있는 가지수는 1, 2, 3으로 가는 거 3개. 그 다음 3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 아니면 4로 가야 되기 때문에 3 아니면 4로 가야 되기 때문에 2개. 그 다음에 마지막 5, 6이 갈 수 있는 경우는 4, 5, 6 3개 중에 2개 중복을 허용해서 선택하는 경우의 수니까 3H2 해서 6 곱하기 4 컨비네이션 2니까 아까 4 컨비네이션 6이었죠? 6 곱하기 아니죠. 6이죠. 6이니까 36 해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최종적인 가지수는 F2가 3인 경우 105, F4가 4인 경우 120, 그 다음에 동시에 만족하는 게 2번 세워졌으니까 그거를 뺀 가지수인 몇 개가 답이다? 189가 답이다. 자, 여러분들 잘 정리. 자, 여러분 함수의 개수, 순열과 조합 이용해서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 정리하시고요. 선생님이 6차시 학습지에 나도 유튜버라는 활동을 이번 시간에 추가로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운 순열과 조합, 중복조합, 원순열,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복조합 개념으로 풀 수 있는 최근 3개년 동안의 모의고사나 수능 기출 문제를 한 문제를 신중하게 선정을 하시고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에다가 문제를 여기에 적으시고 반드시 문제 출처도 밝혀주세요. 선생님이 나중에 요거 친구들이 다 만든 거 모아서 요게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가질 거니까 반드시 문제 출처를 밝혀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엇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개념이 뭐고 풀이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직접 찍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찍는 방법은 핸드폰을 이용하셔도 좋고 PPT를 활용하셔도 좋고 요즘 워낙 온라인 원격 강의 찍는 법에 대해서 유튜브나 검색을 하시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들 중에 할 수 있는 방법 또는 하고 싶은 방법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떤 식으로 어떤 순서로 설명할 건지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설명해 줄 건지 그 다음에 판서는 어떻게 미리 해서 친구들한테 가르쳐 줄 건지를 선생님이 나누어진 학습지에 왜 이러죠? 정리를 하시고 이 학습지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영상까지 찍어서 오프라인 계약 때 영상까지 찍으셔서 그거를 영상을 가지고 계시다가 오프라인 계약 때 가져오시면은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 마지막 활동은요. 나도 유튜버라고 해서 모의고사나 수능 기출문제 한 문제 선정하셔서 내가 교사다, 내가 선생님이다, 내가 유튜버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친구한테 그 문제의 풀이 방법이나 개념들을 정리해서 가르쳐주는 활동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같이 친구들이랑 하면 좋은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집에서 한번 혼자서라도 멋지게 만들어서 오프라인 계약 때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2주차 동안 이제 한 단원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온라인 수업이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요. 3주차 때는 이항 정리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